3월 13일 수요일 미주노래 테슬라 속보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스 파고가 테슬라에 수건을 던져버렸습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역풍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200에서 $125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200에서 $125로 크게 낮춰 잡았는데요. 이것은 어저께 종가보다도 무려 29.5% 낮은 수치입니다. 자, CNBC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테슬라가 가격 인하의 효과가 줄면서 판매 물량 하락 위험이 있다며 투자 의견을 이같이 낮췄는데요. 웰스파고의 분석가 콜린 랭거는 테슬라가 올해 판매량이 정체되고 25년부터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가격 인하로 인해 잔여 금액이 낮아지고 럭셔리 브랜드인 프리미엄은 손실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에 따르면 지난해 12개월 동안 핵심 시장인 중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판매 증가세가 약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2분기부터 성장이 둔화됐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더 우려스러운 점은 가격 인하 효과가 그 약발이 점점 떨어지면서 가격이 5% 하락하는 동안 판매량은 3%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격을 할인하게 되면은 마진율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박리담의 효과로 인해서 채우는 전략을 했는데 이 주판화를 튕겨 보다 보니까는 할인한 것보다는 벌어들인 금액이 더 적었다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배송과 추가 가격 인하로 테슬라의 EPS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석가의 설명인데요. 테슬라 주가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와 주력 시장인 중국 시장의 경쟁 격화 등으로 올 들어 30%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뉴스를 녹음하는 수요일 서부 시간으로 10시 38분 테슬라의 1분봉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는 제가 녹음만 하면 저렇게 태클을 걸어옵니다. 더 집중하겠습니다. 지난달 포드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계획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제너럴 모터스는 혼다와 공동 개발해온 $30,000 미만의 저가 전기차 개발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수익성이 안 된다는 거죠. 웰스파고의 랭거는 또 테슬라에 대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약세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이 경우 주가가 주당 $44까지 떨어진다는 예상도 밝혔습니다. 이건 아니지. 장난하나. 손모가지 걸까? $44. 정말 갑자기 열이 확 받네. 또 열 안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44는 장난 아닌, 그냥 나오는 대로 정말 입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 계속 이어지는 테슬라 소식입니다. 하지만 웨드부시의 구원 투수가 등장했습니다. 웰스 파고가 이토록 테슬라에 대해서 난도질하는 말도 안 되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낸 날 웨드부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We don't think so. 지금은 수건을 던질 때가 아니다 하면서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자, 마켓워치에 따르면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가격 인하 전쟁이 잦아드는 분위기라며 테슬라가 향후 분기의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이브스 분석가는 중국의 전기차 가격 전쟁이 극심하지만 2분기로 갈수록 가격 인하가 잦아들기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밝혔고요. 그는 1분기 수요가 부진한 것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560억 보상 패키지에 대한 법적 잡음 등 머스크를 둘러싼 요인들이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더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없지 않아 있죠. CEO 리스크 때문에 안 산다는 사람과 기관들도 많으니까요. 자, 그는 현재 배터리 비용과 생산이 강력한 비용 효율성을 보이고 있고 대당 $30,000 미만의 저가용 모델 2가 내년 로드랩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로드랩에 있다. 따라서 수요 전망이 오래 남은 기간 동안 안정화되고 가격 인하도 완화된다면 현재 가격에서 테슬라의 위험 대비 보상 프로필은 매우 설득력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분석가는 인공지능과 완전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테슬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어 회사의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 $5,654억 에서 $1조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이브스 분석가는 테슬라에 대한 현재의 부정적 투자 심리는 과거 수십 년에 여러 차례 본 것과 유사하면서 현재 수준에서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아이브스 분석가는 테슬라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315를 재확인했는데요. 전일 종가 177.54달러에 대비 무려 77%의 상승 여력이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요즘은 테슬라가 너무 흐르니까 77%는 고사하고 17%만 가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이따 제가 뉴스 끝날 때 책임지고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이제 장중에 이 모습을 보고 분석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자, 틱톡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하원 의회에서 352대 65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틱톡의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자, 미국의 하원 의회가 중국 소유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끝내 압도적인 표결로 승인시켜 버렸는데요. 하원 표결에서 이 법안은 찬성 352대 반대 65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를 분명히 했죠. 표결 전 미국 보안 및 정보 관리들은 중국 회사인 바이든스가 소유한 틱톡을 허용하는 것이 왜 국가 안보에 위험한지를 의원들에게 기밀 브리핑 방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로 인해 표결 직전까지 바이트댄스가 끊임없이 의원들에게 주장했던 반대 로비는 헛수고가 됐다는 전언입니다. 돈만 썼죠. 트럼프가 대선 후보인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197명이 틱톡 금지 법안을 지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트럼프 열받겠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이제 상원 의회의 표결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틱톡의 대변인은 우리는 상원 의회가 유권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700만 중소기업 1억 7천만 미국인에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틱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앱 자체를 금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중국 기업이 가지고 이 기업이 중국 정부에 복속돼 미국인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틱톡을 중국 기업이 매각하거나 소유주가 중국 정부와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장치가 보장된다면 앱을 금지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근본적인 질문이 틱톡의 소유권 문제라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배포를 앱스토어에서는 금지하는 조치를 막기 위해 180일 내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는 중국 정부가 기업이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중국 국가보안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트댄스의 반발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죠. 이 틱톡 그러니까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모기업이잖아요. 너네가 지금 정보 수집을 안 하고 있고 그거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너네가 속한 국가의 시진핑이 야 당장 갖고 와 그러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지금 계약이 너네 나라에 돼 있잖아 라고 하는 거를 지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사실이니까 할 말 없죠.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메타는 어떠한 모습을 볼까요? 한번 볼까요? 뭐 틱톡을 그렇게 했는데도 메타는 마이너스 0.65. 이건 좀 곤란하죠. 그렇죠? 틱톡이 저렇게 되면 메타는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흥미로운 뉴스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에서 가끔씩 그런 얘기 했잖아요. AI가 발달하면 야 이거 주식 펀드 매니저 쪽 대체하면 정말 대박이겠구나.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인 시타텔의 창립자인 켄 그리핀은 LLM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AI 기술이 펀드 매니저를 대체하거나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라고 확 일갈해 버렸습니다. 자, CNBC와의 인터뷰에서 LLM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AI 기술이 자본시장이 기대하는 생산성 향상을 제공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그는 AI가 시타텔의 투자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긴 하지만 판도를 바꾸는 변화 같은 것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LLM이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알려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며 특정한 사업의 근본적인 장단점을 판단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현역 펀드 매니저들이 얘기 들으면 되게 기뻐하겠죠, 그렇죠? 대신 LLM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이나 메모나 기타 서면 작업 작성 지원 등 특정 영역에서는 점진적인 이점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요. 따라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 역시 콜센터와 같은 신입 직원들 수준의 일자리일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당장은 그렇죠. 하지만 미래에는 저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정말 AI는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어제부터 시작된 미진놀의 새로운 책 읽어주는 미진놀의 새로운 책에서도 다루고 있지요. 자,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시뻘겋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규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법이 시행될 전망인데요.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의회는 찬성 523, 반대 46으로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 AI법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기권은 49, 단지 49표였습니다. 앞서 EU 정상들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AI 법안 마련에 찬성한 바가 있거든요. 자, EU 담당 집행위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유럽은 이제 AI 국제 기준을 만드는 곳이 됐다고 자평을 했고요. 유럽의 의장은 이번 AI 법이 선구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본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세이프가드로 작동하는 한편 혁신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 규정이 마련돼 AI 연구에서 금지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면 이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연구는 허용되기 때문에 혁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메촐라 의장은 이미 AI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큰 부분이 되었다면서 이제 입법에서도 주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이제 그만 보여드리고 테슬라 모습 보여드려야죠. 최종 승인되면 관보 개제를 거쳐 발효된다고 했습니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바로 6개월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자, 유럽연합은 AI 활용 분야를 4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으로 규제하게 되는데요.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고요. 고위험 등급에는 AI 기술을 사용할 때 반드시 사람이 감독해야 하고 또 위험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AI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AI 기업들은 아울러 EU가 시스템 위험이라고 규정한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하고요. EU는 사이버 공격, 유해한 선입견 전파 등을 시스템 위험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개인의 행동, 특성, 데이터의 점수를 매기는 이른바 사회적 점수 매기기 또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CCTV 등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역시 금지됩니다. 강간, 테러 등 중대 범죄 용의자 수색 등 일부 예외는 있지만 이때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받도록 했습니다. AI 규제법은 또 딥페이크 영상, 어제 저희가 뉴스에 전해드렸죠. AI로 조작된 콘텐츠라는 것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고요. AI 규제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7%, 와우, 이거를 과징금으로 물리게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럽이 먼저 딱 하고 했기 때문에 점점 각 나라에서도 이 법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디다스 아시죠, 여러분? 독일의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31년 만에 800억 원대 적자를 냈습니다. 와, 이게 웬일이야? 근데요, 그 적자 이유가 미국의 힙합 스타 즉 카네이 웨스트와의 결별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오늘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5,800만 유로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디다스가 연간 기준 적자를 낸 건 1992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얘와의 협업 중단으로 인한 재고 누적이 아디다스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자, 얘의 신발 의류 브랜드 이찌와 2013년부터 협업했습니다. 그러나 얘가 유대인 혐오 발언으로 연예계에서 퇴출당하자 저놈의 조동이 아무튼
2022년 10월 계약을 중단했는데요. 이후 아디다스는 12억 유로, 약 한국 돈으로 1조 7천억 원어치의 재고 처리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아디다스는 재고를 폐기하려 했지만 지난해 결국 두 차례에 걸쳐 7억 5천만 유로 어치를 팔았는데요. 지난해 판매 수익 3억 유로 중 1억 4천만 유로는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아디다스는 올해도 북미 매출이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좀 인기가 없죠. 편하긴 하던데 좀 약하죠. 아디다스 측은 이지 제품 재고가 여전히 많아 올해도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이지를 제외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해 경쟁업체 푸마에서 옮겨온 푸마 아직도 있었나? 자, CEO가 올해 파리 하계 올림픽과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남미 축구 선수권 대회 등 대형 이벤트에 기대를 걸었는데요. 자, 아디다스 CEO 굴대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재고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우리 브랜드를 선보이게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아디다스, 그렇죠? 아디다스.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지는 않아요. 예, 유럽 쪽이 있는데 나이키 한번 볼까요? 이참에 나이키 일봉을 한번 볼까요? 바닥 짚고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근데 언더아머는 최근에 또 이렇게 깊은 조정을 받고 있대요.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다시 테슬라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요 광고가 뭔가 하시죠? 요 자리에 배너 광고 하실 사장님들을 모집합니다. 지금 라니맘닷컴에서도 어제 영상 보면 광고하듯이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한국에 보면 전국으로 택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사장님들 잘 보시고 광고하면 효과가 있을까? 미주노는 여러분 구독자는 뭐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찐팬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광고 효과 짱입니다. 아셨죠? 예, 광고비도 비싸지 않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예, 엘살바도르. 뭐 대통령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야, 참. 좀 소식 전해드릴까요? 세계 최초로 법정 통화로 채택했잖아요. 한국 돈으로 1,000억 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투자 손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있네요. 나이브레스카. 엘살바도르는 68%대의 잠정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엘살바도르는 알려진 것만 비트코인 2,83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스트리트보다 좀 작나? 조금 많네. 이를 매도했을 때 추정 수익은 8,357만 달러, 하나라 돈으로 1,095억 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입니다. 이름이. 자신의 SNS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투자 전략으로 8,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트윗하기도 했는데요.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화폐로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최초의 국가인데요. 이후 엘살바도르 정부는 틈틈이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지금까지 1억 2,190만 달러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엘살바도르를 향해 가상화폐의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저점 때 사들이는 게 좋다며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니까는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벌었으면 이제 팔지, 갖고 있다가 또 다 토해내가지고 위태위태했죠. 엔비디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919.13달러로 마감했잖아요. 오늘 얼마가나 볼까요? 좀 빠졌겠죠, 아까 보니까 905.19달러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1분 봉코에도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그저께 오라클의 실적이 발표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겠다면서 엔비디아와의 또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라클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 되게 고민이시죠. 이제 팔아야 되나? 매출액 대비 주가 35배는 너무 높은데 PE가 되게 고민이시죠. 여러분의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엔비디아 지금 팔아야 되는가에 대한 거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인텔에 대해 승인했던 반도체 보조금 25억 달러 지원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미국 의회가 상무부의 다른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라고 주문해 인텔이 추가로 이를 받아들이게 될지는 지켜보는 상황인데 한번 추가 볼까요? INTC죠. 인텔 많이 빠졌네. 악재네 악재. 마이너스 3.61%. 하염없이 흘러내렸네. 그렇죠? 참 이때 쏠쳤으면 좋았을 텐데. 몇 프로인가 한번 볼까요? 요즘은 변동폭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3.31%. 일봉 볼까요? 요즘 이거 흐르고 있군요. 계속 흐르고 있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이렇게 거줘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거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거줘야 돼. 쉽지 않네요. 그렇죠? 여러분 탐사 시사기획 창에서 어저께 삼성전자, TSMC, 인텔에 대한 거 했거든요. 지금 요즘 제가 진짜 우리의 조국이 걱정돼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진짜 그거 이 영상 하단에 제가 고정 댓글로 걸어드릴 테니 꼭 한번 보세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그렇게 다 밀렸는지. 근데 거기 보면 저 상무부 장관이 대놓고 얘기해요. 인텔은 미국의 자존심이다. 그래서 인텔 밀어주겠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어제 CPI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CPI 발표가 있었죠. 요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3%대 고착화하는 조짐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지금 더 못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주 연준이 발표할 점도표가 이제 공개되죠. 다음 주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예상했던 연내 총 3차례 금리 인하가 유지될지 아니면 2차례 인하에 그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요. 자, 여러분 어저께 제가 올려드린 미주놀 팀장의 내피셜이 가득한 연준은 연말까지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면 저희 내피셜임을 전제로 했죠. 정치인 파월의 관점에서. 근데 보면 사실 연준이 파월 혼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억지가 아닌가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저는 뭐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해서 제가 그런 영상을 올린 건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임스 블러드 아시죠? 어찌 보면 유일한 연준의 매파죠. 그러니까 매파라고 하기 저는 매파는 아니고 뭐 시장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하는 연준 위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임스 블러드를 쫓아냈잖아요. 뭐 명목상으로는 뭐 대학교로 갔다 그러지만 원래 이렇게 쫓아낼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모양새 좀 좋게. 사실 제임스 블러드가 연준을 나가고 난 뒤로 연준 안에 여러분 매파가 있나요? 매파 없어요. 그럼 누가 쫓아냈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압력을 넣겠죠. 이렇게 좀 저 대학교 가서 가르치기 뭐 좀 그러지 않냐, 막 이렇게 여러분 미국 대학은 또 한국 대학하고 틀려서 또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연준이 이미 그때부터 연준이 이 정치적인 거에 좀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제가 자꾸 인텔 거를 제가 이렇게 떠났는지 다시 한번 테슬라로 이렇게 어저께도 차트 분석 11종목 해드렸는데 테슬라는 쏙 빼놓고 해가지고 죄송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소식 전해드릴까요? 전환사채로 10억 달러 조달 계획을 밝혔습니다. 뭐 새벽부터 보니까 이게 기사가 사실이니 아니니 막 하던데 왜 이렇게 뭐 그거 갖고 헤매지? 딱 쳐보면 나오잖아요. 야후 파이낸스나 블룸버그나 CNBC에서 나오면은 검증된 기사인 거고, 이상한 데 나오면은 좀 필터링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자, 좀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돈나무 언니가 계속 팔고 있고, 그렇지만 시장 상승에 힘입어 2년 3개월 만에 최고 주가를 기록한 코인베이스가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3,146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는 10억 달러 규모의 2030년 만기 전환사채 발행으로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기 시에 코인베이스 클래스 A 주식이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초과 할당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1억 5천만 달러를 더 매입할 수 있는 30일 옵션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요. 잠깐 여기서 제가 왜 잠깐 했냐면 지금 30년물 채권 경매 나왔거든요. 아, 오르네요. 그렇죠? 자, 가지고 조금만 지켜볼게요, 여러분. 자, 조금만. 왜냐면 지금 요런 이제 오늘 유일한 경제 지표였잖아요. 그렇죠? 10시 반에 있었던 뭐 에너지 재고량 말고 30년 채권 경매였는데 지금 11시에 발표됐거든요. 11시면 요때네, 요때. 그렇죠? 아, 오르다가 또 그닥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네요. 그렇죠? 요런 것도 이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코인베이스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고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볼까요? 역시 전환사채 발행은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닌데, 왜냐면 이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하는 건데 오르고. 그러니까 오늘 좀 이상한 게 내부자 매도가 있다고 하는 리비안, 테슬라도 아니 팔란티어도 오르고 오르다 꺾였지만 좀 뭔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렇죠? 자, 테슬라 기술적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볼륨이 72.44, 에버리지 볼륨 107이니까는 볼륨은 그냥 쏘쏘. 옆에 지금 하얀색 요 세로줄 보이시죠? 여기 보인 거. 요게 이제 저거거든요. 장 끝나기 1시간 전의 모습이거든요.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별로 안 좋죠? 저희 미즈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줄이셔야 된다. 테슬라 흐른다라고 계속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5불 단위로 움직인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지금 170.96.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장 끝나기 전에 저 170.96이 지지가 돼 줘야 되는데요. 반등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아, 답답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200불이 넘어가지고 막 잘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는데, 여러분 아직 장기 투자를 하시든 모멘텀 투자를 하시든 롱 포지션의 테슬라의 매수 타임은 아니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이제 아시겠죠? 테슬라에 속해 계신 분들, 테슬라의 10년, 20년의 장기 성장률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기다리려고 주식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기업이 그 기업의 주가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리스크 관리할 때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뿐만 아니라 테슬라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주식은 살 때부터 수익을 나야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멘탈의 한계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지키는 투자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즈놀의 원아월 프로젝트 통해서 많은 이들이 테슬라를 통하여 또 계좌가 복구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구독, 알림 고맙습니다.